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이야기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또가 부임한 첫날부터 고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고을의 세금 장부를 모두 가져오너라. 아전들이 장부를 펼치자 사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적은 세금으로 어찌 나란 일을 하겠느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아전들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고을은 원래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척박하고 큰 장이 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금을 2배로 올려라. 그리고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일체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 인사라는 것은 물론 뇌물을 뜻했습니다. 아전들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욕심이 대단하다더라. 세금을 2배나 올렸다는데 우리가 어찌 살란 말인가? 뇌물 없이는 송사도 못한다던데.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불만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또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잘못 보이면 옥에 갇히거나 곤장을 맞거나 심하면 귀양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또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을의 좋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관의 소유로 한다며 문서를 조작했고 땅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한 농부가 사또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님, 그 땅은 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데 왜 문서가 없느냐? 문서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내가 관의 땅을 무단으로 경작한 죄로 곤장을 쳐야겠구나. 농부는 결국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사또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고을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난은 더욱 심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치소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좋은 비단으로 장막을 치고 중국에서 들여온 비싼 가구들을 들였습니다.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고 술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관아에서는 흥청망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저 양반이 쓰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가? 우리가 흘린 피땀 아니겠소?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그 벌은 사또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이었지요. 그 고을에는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23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화를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총명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시를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기생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겠습니다. 15살의 연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생이 되었고 번 돈을 모두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연화는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술자리에서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넘어서 손님들과 시를 주고받고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한 사람의 인격체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영리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연화는 침묵하는 관찰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아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몰래 도왔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있으면 밥을 사주었고 병든 노인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연화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꼭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약속했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은 끝에 연화는 마침내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름하고 낡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고 연화는 매일 찾아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불길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사또의 잔치에 기생들이 불려갔습니다. 연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시선이 자꾸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탐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연화는 불안했습니다. 기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사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온 연화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 후 연화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관아의 관리들이 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연화의 집에 나타난 것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 집의 땅 문서를 보이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냈습니다. 연화가 몇 년을 모아서 산 그 집의 문서였습니다. 관리들은 문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서는 효력이 없소. 도장이 잘못되었소. 아니, 그럴 리가.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 문서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아니요.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관의 소유였소.
세금도 밀렸고 이 집은 몰수해야겠소. 안 됩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간신히 얻은 집입니다. 제발. 소식을 들은 연화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또의 짓이라는 것을, 사또가 자신을 손에 넣기 위해 어머니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사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연화야, 안 돼. 어머니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화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사또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연화가 찾아오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게, 연화. 기다리고 있었네. 그의 말투는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연화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연화, 이것은 단순한 문제일세. 자네가 내 말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는 가까이 다가와 연화의 턱을 들어올렸습니다. 내 곁에 있게. 그러면 어미도 편히 살 수 있네. 연화는 사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또님, 저에게는 제 삶이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 봐라. 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어미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게나. 내 말을 들었으면 어미가 고생할 일도 없었을 것을. 사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끌어내라. 그의 명령에 관리들이 연화를 끌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란다, 연화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사또는 집을 빼앗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그녀는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다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또님의 말을 들겠습니다.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화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하지만 그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네. 내 말을 들었으면 어미가 고생할 일도 없었을 것을. 그날 밤 연화는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숨을 거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결과 함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품에는 차가운 시신만 남았을 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연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앉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연화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연화는 홀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얼음처럼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사또 기어이 내 손으로 끝을 보리라.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졌습니다. 아니, 깨진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마음은 차가운 결의로, 부드러웠던 미소는 냉정한 가면으로. 다음 날부터 연화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또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한낱 기생이었고 사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관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사또의 약점을 알아내려면 그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사또에게 다가가기로. 이것은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집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다시 사또의 잔치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사또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오, 연화. 드디어 마음을 바꿨는가? 사또가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또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사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걱정 마라. 내가 잘 돌봐주마. 연화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사또의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연화가 결국 사또에게 넘어갔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아무도 연화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차가운 복수심을 품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연화는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사또 앞에서는 순종적이고 상냥한 기생이었습니다. 연화는 조금씩 사또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말을 잘 들었고 그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사또는 점점 더 연화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다른 기생들과 다르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연화는 사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어떻게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어디에 세금을 숨겨두었는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연화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 정보들이 사또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인내했습니다. 때로는 사또를 보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사또는 완전히 연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관아의 비밀들을 이야기했고 심지어 중요한 문서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연화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화가 사또의 곁에 머문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사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님,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또님을 모신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시간이 참 빠르구나. 사또님께서 이 고을을 얼마나 훌륭하게 다스리시는지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또는 우쭐해졌습니다. 허허, 그야 당연하지. 내가 이 고을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데. 그래서 말씀인데요. 연화는 사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또님께 특별한 잔치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또님의 치적을 기리는 잔치를요. 사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잔치? 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님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란 걸 모두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하룻밤만 온전히 맡겨주시지요. 하룻밤을?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사또님을 위한 특별한 밤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직 사또님만을 위한 연화의 목소리는 감미로웠습니다. 사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하면 되겠느냐? 이번 보름날이 어떠실까요? 달이 가장 밝은 날, 사또님께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역시 연화는 생각이 깊구나. 사또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날을 기다리마.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음식과 술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보여드리려면 사또님의 치적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고의 은 같은 것을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상고는 고을의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은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고라 그곳은 함부로 열 수 없는데 사또님. 연화가 사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냥 구경만 하고 싶은 겁니다. 사또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셨는지 그 훌륭함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사또는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순수한 동경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지만 사또는 알지 못했습니다. 좋아, 사또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물론입니다, 사또님.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사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관아의 사또 처소에 음식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음식들과 독한 술들이었습니다. 특히 술은 연화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화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사또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사또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직접 사또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사또님, 오늘은 제가 사또님께 특별히 준비한 술입니다. 드셔보세요. 사또는 의심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맛이 좋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연거푸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사또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연화는 계속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또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 고을이 사또님을 모신 것은 큰 복입니다. 사또는 우쭐해져서 더욱 많이 마셨습니다. 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은 그 술에 특별한 약재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재우는 약재가. 1시간쯤 지나자 사또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이상하게 졸리는구나. 사또님 피곤하셨나 봅니다. 잠시 쉬세요. 연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니, 잠이라기보다는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연화는 사또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웠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또 연화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연화는 사또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상고의 열쇠를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그 열쇠는 사또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연화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은 깊었고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상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지만 연화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님께서 급히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고 열쇠를 주셨습니다. 경비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연화가 실제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열쇠로 상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연화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루들에 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들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더 중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사또가 몰래 작성한 장부들, 백성들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기록된 문서들. 연화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 은과 문서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사또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또님,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또님.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화는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또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관아를 비추고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처럼 보였지만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늦게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이 쓴맛이 났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그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연화, 연화. 사또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연화는 항상 곁에 있었는데 사또는 처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연화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뭐야? 사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 없느냐? 연화를 찾아라. 아전들이 급히 움직였지만 연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고를 지키던 경비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고가 열려 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는 서둘러 상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본 사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당량의 은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또는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고의 은이 사라졌다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조정에 보고해야 하는 세금들이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열쇠는 어떻게. 사또는 품을 뒤졌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연화. 그 계집이. 사또는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연화를 찾아라. 마을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사또의 명령에 아전들과 관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고의 은이 사라졌다더라. 연화가 사라졌다더라. 사또가 난리가 났다더라.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초조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조정에 보고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부들도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몰래 작성했던 그 장부들, 그것들이 없으면 변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을의 한 나무 밑에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또가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법으로 모았는지 상세히 기록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발견한 백성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서의 내용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빼앗았다니, 우리의 땅 문서들이 여기 있어.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관아로 몰려갔습니다. 사또, 나오시오.
우리의 재산을 돌려주시오. 사또는 관아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이내 인근 고을로 그리고 조정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암행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철저히 조사했고 사또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또는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했으며 세금을 착복했고 상고의 은을 관리하지 못한 중죄를 저질렀다. 암행어사가 선포했습니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또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곤장을 맞는 사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통쾌해했고 어떤 이는 측은하게 여겼고 어떤 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대, 41대, 사또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곤장형이 끝나고 사또는 파면되었습니다. 이자는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를 보낸다. 암행어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사또는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그 사또가 이제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또가 끌려간 후 관아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기 전까지 고을은 이상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가 사라진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연화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은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또가 끌려간 지 며칠 후 고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화의 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께, 저는 연화입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께 전해질 때쯤 저는 이미 이 고을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또에게 빼앗긴 것은 제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도 제 이름도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돌려받았습니다. 제 방식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또의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저를 오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저는 기꺼이 오해를 감수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사또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들을 돌려드립니다. 마을 동쪽 언덕 큰 바위 아래 묻어두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되찾으세요. 상고에서 가져온 은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밤에 몰래 각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지요? 제가 어머니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사또는 벌을 받았고 백성들은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게는 이제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하올림.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연화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참았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연화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소.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여인이었소. 사람들은 동쪽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아래를 파보니 정말로 문서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땅 문서들, 억울하게 넘어갔던 재산 증서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찾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 자신의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로 은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화가 이것을, 특히 가난한 집들에는 더 많은 은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누가 더 어렵게 사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은을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연화는 진정한 의인이었소. 우리를 위해 복수해 준 거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그녀가 살아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의녀 연화를 기리며라고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렴한 사또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여인이로군. 비록 방법이 다소 과격했지만 그녀의 의로움은 인정해야겠소. 고을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세금이 줄어들었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화 덕분이요. 하지만 연화는 다시는 그 고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연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단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복수했지. 이야기는 조금씩 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절세미인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무술의 고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복수한 의로운 여인의 이야기. 관아에는 이상한 소문이 생겼습니다. 사또가 떨어졌던 그 마루 아래에서 가끔씩 누군가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으흑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한이 서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연화가 흘린 눈물이 남긴 흔적이 아닐까?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가 우는 소리일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연화의 아픔이 남긴 흔적이라고. 그녀가 복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어느 가을밤 한 나그네가 그 고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 근처를 지날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낮은 울음소리였습니다. 나그네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달빛만이 관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길을 계속 갔습니다. 다음 날 나그네는 주막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 관아 근처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소.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소리 말이오?
연화의 울음소리라고 전해지지요. 주인은 나그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여인이었군요. 하지만 그녀도 많이 아팠겠습니다. 그렇지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사또의 곁에 있으며 느꼈을 치욕, 그 모든 것이 아마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남아있는 것이겠군요. 복수는 했지만 슬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관아는 새로 지어졌고 고을은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연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무덤 안이 그녀의 어머니 무덤 옆에 세운 비석은 잘 관리되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연화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저에게도 복수할 용기를 주소서. 하지만 어떤 노인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연화는 단순히 복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연화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 탐욕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약한 자라도 지혜롭게 행동하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 한 100년쯤 흐른 후 어느 학자가 이 고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기생 연화의 의거라는 제목으로. 그 책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방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한 것은 그녀가 용감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을은 이제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옛 관아터는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연화의 이야기를 전시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로운 기생, 연화 전시 패널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단한 여성이었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 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화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연화가 너무 불쌍해서 젊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을까?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을 텐데.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는 결국 슬픈 것이니까. 하지만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의미가 있었어.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 두 사람은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연화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해 싸운 의로운 여인, 연화를 기리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잊지 말자. 젊은 여성은 동상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연화님,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경비원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작은 웃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평화를 찾은 것 같은 웃음소리였어요. 경비원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이제야 진정으로 쉴 수 있게 된 거겠지. 그렇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복수했고 정의를 세웠고 많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쓰라린 것입니다. 정의는 아름답지만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탐욕에 맞서 싸운 용감한 여인으로, 어머니를 사랑한 효녀로, 백성들을 구한 의인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달빛이 연화 추모공원을 비춥니다. 동상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편히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연화의 영혼이 속삭이는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한 자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 강하다고. 연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는 용기, 불의에 맞서는 지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의. 그것이 바로 연화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날 밤 당신도 하늘의 별을 보세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인다면 그것은 연화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는 의로운 여인 연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많은 억울한 여인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앞에서 무기력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이들. 연화는 그들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비록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연화처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화를 기억하세요. 약해 보여도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또를 기억하세요. 탐욕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연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